자, 어제 토론회가요, 경제 분야 토론이었던 만큼 재정 건전성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국가 부채 비율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 우리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두고도 논쟁이 지금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채는 뭐 장부상의 수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국채가 많아질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후보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답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하시고.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요. 비기축통화 국가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거는 아십니까?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의 차이점.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자,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기본소득을 하면 나라 빚이 심각하게 쌓인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냐라는 윤석열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가 또 공격을 했습니다.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의 차이를 아느냐 했는데 대답을 애매하게 회피하면서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어찌 보면 TV 토론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기축통화국이라면 이제 전 세계 금융거래나 무역거래 관련해서 기축의 위치에 서 있는 그 통화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달러를 말하죠. 그리고 거의 유사하게 뭐 엔화나 뭐 과거에 이제 파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넓게 보더라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 원화가 세계 무역이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곧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이제 정경련의 그 리포트를 기초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 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그 정경련의 내용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발언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 어느 정도 흠집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공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정경련의 자료를 기초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정경련의 그 내용 자체가 글쎄요,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거나 찬성하는 사람이 크게 많지는 않다라는 지적도 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또 공격을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기축통화국에 우리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기축통화국은 전 세계에 달러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기축통화국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국이라고 우리 흔히들 막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지만 엔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한 발언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원화가 사용될 수 있는 곳들이 무역거래에서 굉장히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축통화국 대접을 또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얘기가 기축통화국 얘기 나온 게 이제 재정 건전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외평채라고 흔히 얘기하는 국채 발행 문제가 얘기되면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작년에 13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했을 때 유로 표시 국채를 발행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어요. 이건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돈을 얹어주면서 우리 국채를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재정 건전성이 그만큼 좋다고 외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 한국의 국가 신뢰도가 좀 높다. 그리고 재정 흑자가 계속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걸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빚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거 더 지원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실 넌센스잖아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G20이 갖고 있는
BIS 기준, 국가 채무 비중으로 따지면은 지금 한 1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50%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도는 뭐 차이가 있지만 빚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빚내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 채무는 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좀 그렇게 해석하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이 세 번째 TV 토론, 그러니까 선관위가 주최한 TV 토론으로는 첫 번째였고 그 앞서서 방송사가 준비했던 TV 토론과 합쳐서 계산했을 때 세 번째 TV 토론이었죠. 자, 그 내용 저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